안녕하세요. 반지하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연산자를 사용해보고 그 연산자의 기능과 연산자의 사용법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수학에서 얘기하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먼저 인티저 a를 만들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좀 늘려주세요. 이번에는 이쪽 콘솔 창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a는 1 더하기 2 하고 프린트 ln 가로치고 a. 일단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쪽에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뜨죠. 지금 좀 처리가 빠르니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저희 변수 a를 만들었죠. 이전 시간에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a라는 변수에다가 역을 넣었습니다. 근데 실행을 시켜보면은 3이 뜨죠. 3이 뜨는 게 a는 1 더하기 2 하게 되면은 3이 되죠. 이 3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이 프린트 ln, 이거 i 아닙니다. 소문자 l이에요. 프린트 ln을 통해서 이쪽 콘솔 창에 값을 띄워주는 겁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길어질 때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값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콘솔 창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프린트 또는 프린트 ln이 있습니다. 프린트하고 프린트 ln 차이는 그냥 프린트로 복사를 해서 두 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33이 뜨죠. 33이 아니라 사실 3하고 그 다음에 바로 프린트가 돼서 3이 또 뜨는 겁니다. 근데 프린트 ln으로 쓰게 되면은 실행시켜 볼게요. 3하고 3이 뜨죠. 3하고 ln이 붙게 되면은 엔터를 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한 줄 내려서 3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볼 때는 ln을 써주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니까 자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연산자로 넘어와서 이쪽 플러스, 저희가 이야기한 산술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표시고요. 1과 2를 더해서 3을 만들어 줬죠. 그럼 더하기가 있으면은 빼기도 있겠죠. 빼기 하게 되면은 1에서 2를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실행해 볼게요. 예, 마이너스 1 떴습니다. 이 마이너스 1을 해도 어차피 1이 뜨겠죠. 이렇게 음수 양수 관계없이 다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표시는 이겁니다. 저희 숫자 자판에서 8번 있죠? 를 쉬프트를 누르고 8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키패드에 보시면은 숫자 9 위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2에서 4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누기는 슬래시 있는데요. 물음표에 붙어 있는 게 슬래시고, 아니면은 오른쪽 키패드에서 숫자 8 위에 있는 게 이 슬래시 나누기 표시입니다. 2 나누기 2 하면 1이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1이 떴죠. 그리고 나머지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퍼센트 표시예요. 2하고 2를 나누면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 뜨겠죠.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0이 뜨고, 만약 나머지가 있는 경우 3으로 하겠습니다. 3으로 하면은 저 이제 나누기에서 3 나누기 2 하면은 1하고 2하고 1이 남죠. 그럼 나머지 1이 뜨겠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숫자를 입력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인티저 b, 그 다음에 인티저 c. 앞에 했던 거 마찬가지로 그냥 이쪽에다가 b하고 c를 넣어서 b의 값을 5, c의 값을 2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입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은 5하고 2, 5 더하기 2는 7, 5에서 2를 빼면 3, 5 곱하기 2 하면은 10, 5 나누기 2 하면은 2, 그리고 5 나누기 2를 한 나머지의 값은 1이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을 마이너스 2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2로 바꿔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5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3이죠. 그리고 5를 넣고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를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7이 됩니다. 그리고 5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0, 5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머지는 남는 수니까 1이 남는다 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이렇게 뭐 음수 양수 계산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은 알아서 잘 계산을 해주니까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감연산자하고 복합 대입연산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전에 a는 0 할 때 이 는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건 대입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값에 0을 넣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변수를 만들면은 이렇게 메모리 영역이 있습니다. 변수를 만들어주는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램이라고 하죠. 이 램에 이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다가 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놔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인티저형 그릇이 있습니다. 인티저형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의 이름이 a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0인 거죠. 이 인티저 a는 0을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대입연산자라는 걸 해볼 거예요. 복합 대입연산자는 이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가능한데 이렇게 좀 지우고 한 장면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복합 대입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쪽 2로 바꿔줄게요. 실행 2가 뜨죠. 그리고 y를 풀어주고 딜레이 1000. 딜레이를 안 넣게 되면은 이 무한루프가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2, 4, 6, 8, 10. 이 복합 대입연산자는 지금 이 모습은 이제 풀어 쓰게 되면은 a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0이죠. 0이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0 더하기 c 하면은 c의 값은 2니까 2가 들어갑니다. a에. 그래서 2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a의 값이 지나가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2죠. 2 더하기 2 해서 4를 만들어주고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4가 들어와서 더해가지고 6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2, 4, 6, 8, 10 이렇게 뜨는데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바꿔주는 게 바로 이 복합 대입연산자입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2, 4, 6, 8, 10 동일하죠. 더하기 말고도 100 넣어주고 마이너스로 바꿔주면은 98, 96, 94, 92, 90 이렇게 마이너스도 가능하고요. 곱하기 1로 하면은 실행 2, 4, 8, 16, 32 이렇게 곱하기도 가능합니다. 나누기도 100 하고 나누면은 50, 25 소수점은 지금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요. 0은 나눠도 0이 되겠죠. 나머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연속으로 돌리는 거는 좀 안 되고 나머지 97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1, 1, 1, 1을 계속 나눠도 1이 나오니까 계속 1이 뜹니다. 97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1이 나오죠. 그리고 1을 나눠도 계속 1이 나오니까 1이 계속 뜨는 겁니다. 이런 복합 대입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감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증감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는데요. 조금 한 가지 테스트할 게 있어서 이쪽 안에다 직접 넣어 주겠습니다. a 값을 0으로 바꿔주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0, 1, 2, 3, 4 이 플러스 증감연산자는 1씩 증가시켜 줍니다. 반대로 이쪽 값을 한 50 넣고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은 50, 49, 48 이렇게 1씩 줄어들고요. 근데 여기서 증감연산자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플러스를 적어주는데 이 앞쪽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플러스를 적어줄게요. 적어주게 되면은 기본값이 50이니까 51, 52, 53, 54 이렇게 뜨는데요. 혹시 차이점을 아셨나요? 앞으로 붙였을 때랑 뒤로 붙였을 때랑. 다시 한번 플러스를 뒤쪽에 붙여 보겠습니다. 플러스 실행을 하게 되면은 50, 51, 52, 53 이제 차이점이 보이셨나요? 바로 증가를 시켜주는 순서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0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앞으로 오게 되면은
5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맨 처음에 A의 기본값이 50이에요. 그러면은 프린트를 할 때 증가를 시킨 후 출력을 하느냐, 증가가 먼저 있냐, 처리가 먼저 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넣었을 경우 증가를 시킨 다음에 A를 출력을 한다.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갔을 경우 A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증가를 시킨다. 이러한 순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입니다. 비교연산자는 양쪽에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으면 비교를 해줘서 참과 거짓으로 나눠줍니다. true하고 false예요. 근데 둘을 어떻게 비교를 해주냐? 값의 크기를 큰지, 작은지,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주는데요. 먼저 크다와 크거나 같다, 작다와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 는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같다, 느낌표, 는 하면 다르다가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true. 이 while문에 관해서는 이 자세한 설명은 좀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이 반복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단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비교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if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if문에 대한 설명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if 하고 가로가 있는데요. 이 가로 안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해서 참일 경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줍니다. 한번 실제로 써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같다와 다르다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는 50과 같은지 물어보고 print ln 하고 이쪽에서 값을 출력할게요. true. 그리고 아래는 else를 넣고 print ln false. 이 if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true냐 false냐를 비교를 해주는 건데요. 이쪽 값이 참이면은 이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else는 위에 있는 if의 값이 거짓일 경우 실행이 됩니다. 실행시키기 전에 예측을 한번 해보죠. A의 값이 50과 같으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쪽에 A의 값은 현재 5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과 50이 같으냐? 같죠. 이 내용이 참이 됩니다. 참이 되니까 true가 뜨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true라고 떴죠. 그러면은 이쪽을 다른지 느낌표 는을 하면은 이 두 개의 값이 다르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같으니까 이 아래쪽의 내용인 false가 뜨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크다. 그리고 Ctrl C, Ctrl V를 해서 크거나 같다. 분명 50이라는 값은 50, 50 같죠? 같기 때문에 위쪽에는 먼저 크진 않죠. 크진 않기 때문에 false가 뜨고 아래쪽은 크거나 같다, 같다에 포함이 되니까 실행을 해보면은 false, true가 뜨겠죠. 반대로 작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로 실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false와 true가 뜨겠죠. 이렇게 양쪽을 비교를 해서 참과 거짓으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지금 비교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양쪽의 값을 비교를 해줍니다. 근데 비교 연산자의 차이점은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직접적인 변수의 값이라든지 직접 입력해주는 값, 이쪽도 50이 아니라 B 같은 걸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B로 바꿔주게 되면은 B의 값은 5죠. 5가 A보다 50보다 작으니까 거짓이 뜨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거짓이 뜹니다. 이렇게 양쪽의 값을 비교를 하는 것이 비교 연산자이면은 true와 false 자체를 비교를 해주는 것이 논리 연산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if 안에 가로를 2개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2개를 해주시고 먼저 B의 값이 5와 같느냐, 그리고 C의 값이 5와 같느냐 먼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참이 되죠. 이쪽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5R을 적어 놓겠습니다. 5R은 이렇게 쓰는데요. 이 위치가 어느 거냐면은 키보드 봤을 때 역슬래시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나누기 할 때 쓴 슬래시는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역슬래시 표시는 이렇게 반대로, 이게 슬래시고 이게 역슬래시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거나 아니면은 자판에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원 표시가 있어요. 원 표시가 있는 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역슬래시가 나옵니다. 근데 원 표시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나오죠. 근데 이거를 Shift를 누르고 눌러주게 되면은 이 OR 표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 표시에 붙어 있는 거 또는 역슬래시에 붙어 있는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 표시이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 있죠.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의 돈 표시이거나 역슬래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기업에서 만든 거는 원 표시가 아니라 역슬래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맨날 차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원 표시 또는 역슬래시 있는 그 버튼을 Shift를 누르고 누르면은 이 5월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은 이 5월은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일 경우 참이 발생합니다. 이쪽은 참, 이쪽은 거짓이죠. 하지만 한쪽이 참이니까 이 전체 내용이 참이 돼요. 실행을 해보면은 true가 나오죠. 그럼 양쪽 다 거짓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쪽을 같지 않다로 바꿔주면 거짓이 되니까 5할로 양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둘 다 거짓이니까 거짓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AND가 있어요. AND 실행하면은 거짓이 나오죠. 이 AND는 양쪽 다 참일 경우 참이 됩니다. 이쪽을 갖다로 바꿔주면은 참 거짓이 되죠. 근데 한쪽이 거짓이면은 무조건 거짓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도 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B는 O와 같고 C는 O와 같지 않죠. 참이니까 이 양쪽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참이면은 참을 반환해 주니까 true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OR은 이렇게 양쪽 값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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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입니다. 그리고 AND는 둘 다 참일 경우만 참이 나오고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전부 다 거짓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참을 거짓으로 바꿔주고 거짓을 참으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요. 이 앞쪽에 느낌표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느낌표는 반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느낌표가 이쪽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거짓으로 바꿔줍니다. B는 O 분명 같죠? 같지만 반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거짓이 나오죠. 조금 이렇게 보기 편하게 바꿔보면은 B는 O 하면은 참이죠. 하지만 이 앞쪽에 느낌표를 붙이면은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바꿔주는 not, 반전이라고도 하고요.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배운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프로그램 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방금 사용하는 수많은 연산자들도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a의 값을 0으로 바꿀게요. a는 5 더하기 3 곱하기 7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어떻죠? 먼저 곱셈을 먼저 해주죠. 7, 3, 21 더하기 5 하면은 26이죠. print ln a의 값을 출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5 더하기 3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주면은 5 더하기 3, 8, 87에 56 이렇게 계산할 때 먼저 해주고 싶은 거를 가로를 묶어주면은 그 가로 안의 내용들끼리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 짜시면서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고요. 방금 했던 AND OR 락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쪽을 가로로 묶어주는 게 조금 더 보기도 편하죠. 단지 우선순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독성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해석하기 편하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런 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도 잘 사용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연산자들 말고 사실 뭐 비트 연산자 아니면은 조건부 연산자 그렇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잘 안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쓸 일이 있을 때 이런 연산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연산자를 사용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산수 연산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런 거를 뭐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던 거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면은 연산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이게 딱 봤을 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원하는 동작 안 할 때는 대부분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잘못 입력해서 그렇게 처리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